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 내일 뉴스를 공유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내일 아침에도 바쁜 출근길에 굳이 뉴스를 안 챙겨보셔도 됩니다. 왜? 어제 미리 잠들기 전에 내일자 뉴스를 다 보고 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출근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요 얘기 좀 드리고 나서 인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신문 거의 모든 일면은 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삼성 어디로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8.15 광복절에 특사로 사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8.15 특사가 기업인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좋은 혜택으로 지금까지 작용해 왔고요. SK 최태원 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이제 풀려났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이 얘기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일 화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 뉴딜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방문지는 동해 동서발전. 이 동서발전도 이제는 더 이상 화력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기도 이제 그린 뉴딜 어떤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엄청 큰 뭐 배터리로 여기도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뭐 2차 전지에서 조금 파생된 분야로 좀 공업용 있죠. 왜? 예? 공업용은 뭐든지 크잖아요. 막 예? 공업용 미싱 막 예? 공업용 예? 고무장갑 이런 거 다 크고 막 되게 단단하잖아요. 공업용 2차 전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산업부는 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 원천 기술 개발 논의라는 보도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마침 지금 바이든 시대 개막을 앞두고 북한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이 이 바이든 길들이기 내지는 신고식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떤 도발적 행동에 나설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마침 이럴 때는 방산주 그리고 아시는 대로 방위 산업이야말로 이게 대체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이름 나오는 그게 또 결국 또 갑니다. 그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벤처 및 기업 육성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20년도 가장 힘들었을 부처가 다 힘들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문화, 체육, 관광, 그렇죠? 이 와중에 관광 벤처 육성 사업을 한다? 뻔하죠. 당연히 가상 증강현실 AR, VR을 이용한 언택트 관광 프로그램 또 이거 내지는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행지 동선 같은 거 일일이 다 체크하고 뭐 분리하고 이렇게 통제 가능한 뭐 AI 소프트웨어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겠죠. 다음 미국에서는 내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제 수요일인데 그거 하루 앞두고 새 행정부 장관들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북 정책 분명히 질의응답에 들어 있을 거고요. 조금 매파적 강경론 이런 기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4분기 GDP 오늘 나왔었는데 그 중국의 경우는 연간으로 GDP 성장률 2.3%, 그 다음에 4분기에 6.5%가 나왔어요. 올해 글로벌 경제 어떤 회복 기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재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요. 중국도 이제 이 춘절 앞두고 지금 GDP 4분기가 저 6.5% 나온 거 보니까 거의 경제는 정상화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춘절 연휴 때 중국 사람들 또 엄청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럴 텐데 지금 해외로 나오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럼 또 한국이 선택지로 너무나 편하고 가깝다는 또 이유가 될 텐데 이럴 경우에 또 한 번 방역이 왕창 또 흔들릴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 라이브 제목에 이제 법정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8.15 때 두 전직 대통령하고 같이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당장 3.1절은 너무 이르고요. 광복절 8월 15일이 여러 가지로 적당한데 일단은 지금 이 문정부는 일본하고 외교 통상 마찰 뭐 이런 게 좀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상당히 부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광복절에는 거의 일본 막 규탄 대회 비슷하게 막 독립운동가 코스프레도 막 대통령이 직접 해보고 막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화기애애하게 광복절 준비할 것으로. 사실 최근 5년 동안 광복절 특사가 없었어요. 원래 정치권에서 이 광복절 사면이라는 게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고 어떤 화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이거를 5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온 게 SK 최태원 회장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지금 5년 동안 없다가 이번에 그럼 모처럼 광복절 특별 사면도 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덕을 좀 베푼다, 뭐 포용의 리더십 이런 연출도 좀 하고 동시에 반일 감정 이런 걸 조금 좀 약간 덮고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로 본다는 거죠. 안젤라 선님, 재용 오빠 때문에 우울하다고. 예. 고은주님, 아이고 내일은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오늘 미리 오셨다고. 네, 오늘 밤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어, 케이트 정님, 커피이즈 맥심님, 명노하님, 저랑 통하셨나 봐요. 허창님, TV 광재님, 안동식혜님, 어, 지금 시그니처 TV 라방이에요. 이샛별님, 서정희님, 은미킴님, 부자여우님, 편안한 시간님, TV 광자님, 서희영님, 나나님, 소프트님, 고독한 주식가님, 늦은 오후님, 원리님, 둘시네아님, 우리 다 일촌 분들이시네요. 자, 오늘도 내일 뉴스 한번 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늦습니다. 내일 뉴스는 언제? 오늘 잠들기 전에 내일 뉴스를 본다. 오늘 한국 증시 막판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했다는 어떤 패닉 셀링도 좀 있었고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어,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이 또 휴장이라는 점도 약간 좀 나침반 없는 항해를 또 내일 아침에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내일도 크게 뭐 반등할 만한 이유는 뭐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벌써 올해 들어서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연초에 장밋빛 전망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애플이 뭐 현대차에 러브콜을 했네 뭐 아니 그냥 여기 마그네슘 부족으로 한번 떨었을 뿐인데 뭐 윙크를 했다고 막 혼자 착각해가지고 막 오늘부터 일일 막 계산하고 나중에 자녀 계획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어디서 여생 보낼지까지 계획 다 짜는 그런 매수세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27만 9천 원에 들어가신 분들 다 물려가지고 지금 예? 내일 뉴스를 오늘 미리 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토순이님, 앙버터님, 어, 저 앙버터 되게 좋아하는데 줄리아님, 블랙스완님, 오오빅님, 네, 개미요정님, 어서 오세요. 갑자기 지금 또 마그네슘으로 참 의식의 흐름대로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일단 약간 럭비공 화법 있죠. 일단 땅에 부딪히고 나면 그냥 어디로 튀든지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일 뉴스를 미리 보는 것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일 뉴스에서 다뤄드리는 내용들은 내일 새벽 4시 이후에나 일반인들은 신문으로 보실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내가 대한민국 상위 1%의 어떤 기득권, 정보 취급자와 동급으로 정보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잠들 수 있고요. 그런 만큼 내일 아침 출근길도 좀 여유 있게 우리 어떤 1%의 하이패스로 출근길 질주하면 되겠습니다. 강동희님 고맙습니다. 전세 탈출 경제적 자유님 어서 오세요.
닭다리 관절 꺾기님, 홍수우님, 황금피터님, 한영아님, 저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거의 개근상 분들이 지금 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피츠루님, 마그네슘 관련주를 또 여기서 장경철님 고맙습니다. 박신영님, 현정님 어서 오세요. 자, 이어서 내일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은 거의 모든 신문, 벼룩시장 빼고 진짜 썬데이 서울 빼고 거의 모든 신문, 특히 뭐 외신까지도 일면에 다 이걸 거예요. 자, 내일 뉴스 가장 큰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삼성 총수 부재, 기업 전쟁 앞이 안 보인다. 당연히 이제 언론사들은 삼성이 워낙 광고 협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마디 좀 이럴 때 보태야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 급락, 코스피 3천선 위태, 삼성 투자 전면 중단 위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경제 작년 2.3% 깜짝 성장. 그 다음에 문 대통령 사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래서 8.15 광복절 때 전직 대통령 두 사람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세 명을 한꺼번에 광복절 특사로 내보낸다라는 얘기 제가 예상해봤고요. 이어서 내일 뉴스 쭉 보겠습니다. 선고 직후 이재용 드릴 말씀 없다. 고개 숙여. 집행유예 3년 만에 재수감. 여기서 일단 재상고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정농단 51명 중에 36명이 재판 마무리가 됐다. 여기서 무혐의 받은 분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다 사망 선고 내려졌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죠? 거의 막 죄인으로 다 몰아가지고 재판 갔는데 무혐의 나온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는 좀 너무 감정적인 이런 우리 특유의 어떤 좀 피가 뜨겁다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 이재용 부회장 구속 얘기입니다. 패닉에 빠진 삼성, 파운드리 1등 목표 흔들, 성장시계 멈췄다. 좌초된 뉴 삼성, 투자 전면 중단 위기.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글로벌 기업 추격 거센데 삼성만 시계 재료의 암흑. 앞으로 10년 어찌 될지 걱정. 비상 경영 체제 돌입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투자는 지연이 불가피하다.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리스크까지 산 넘어 산, 지배구조 개편 물 건너가, 회장 취임 준비도 물거품. 이재용 실형 선고받던 날 삼성그룹 시총 28조 증발했다. 삼성전자 3.4% 주가 순간 급락. 작년 8월 이후 최대폭 하락. 지주사 삼성물산은 6% 폭락. 삼성생명하고 SDS 등 전 종목이 떨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의 삼성 일가 내에서의 어떤 위상이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 그룹주하고 다르게 호텔신라는 조금 반사 이익을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일단 호텔신라까지 다 내렸습니다. 자, 올해만 삼성전자 7조 산 동학개미 어쩌나. 8만전자 붕괴 우려 커지자 일각선 재판부 성토 목소리. 또 추가 매수 의지 보이기도. TSMC는 지금 천문학적인 투자로 파운드리 시장을 완전히 지금 이제 어떤 승자 독식의 논리로 공략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뉴스 쭉 넘어가고요.
또 이제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정리가 쭉 나오는데 투기 차단하면 될 줄 알았다. 부동산 실패 인정한 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 면에 있어서는 김정은 답방 기대, 비핵화 의지 분명. 아직도 지금 상상 임신격에 좀 대북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간적으로 좀 화가 나긴 하는데 정치적 의도는 조금 오늘만큼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가까운 친인척이나 나랑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 맞는 분들하고만 얘기하시고 채팅창에서는 좀 얘기하시지 말고 바로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그 공산당 대회에서 핵을 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왜 지금 핵을 버릴 생각이 더 없어졌는지 이래서 안 버린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또 김정은 답방을 올해도 기다린다. 네. 그 다음에 어,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강제 못한다. 4차 지원금은 아직 논의가 이르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내일 뉴스 이어서 가겠습니다. 손주 돌보면 월 최대 40만 원. 안철수도 수당 내걸었다. 손주 돌봄 수당 서울시장 공약 발표. 조부모가 서울에 안 사셔도 지원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텃밭에서도 밀린 이낙연, 노무현 국밥집 달려갔다. 총리 시절 방문 후 2년여 만에 양동시장에 거쳐서 5.18 묘지 참배. 그 다음에 버티는 유명희, 난처해진 외교부. WTO 사무총장 사실상 이제 불발이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유명희 후보가 버티기에 나서면서 사무총장 선출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라고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해 11월에 최종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이제 이분이 추대될 예정이었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버틴 거죠. 자, 내일 뉴스가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러네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한국 증시인데 말이죠.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V자 반등 중국 경제 올해 8% 성장까지 넘본다. 그야말로 이제 어떤 기저 효과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소비, 투자, 수출입 모두 회복, 산업 생산 9개월 연속 플러스. 그다음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또 한국의 책임론, 적절한 대응, 강력 요구.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상징 올림픽 추진하겠다. 이 와중에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 영토다 또 도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일 뉴스 쪽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노쇼를 미리 일찌감치 선언을 한 상태죠. 나 안 간다.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뭐 민병대가 대통령 취임식장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할 거라느니 뭐 여러 가지 지금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이틀 앞두고서 뭐 마지막으로 어떤 뭐 계엄령으로 승부수를 띄우냐 이런 찌라시들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은요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부통령 부부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뭐 이 임명 선서 같은 걸 받고 성경책에 손 올리고 서명하고 선서한 다음에 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큰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와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이런 행사였는데 올해는 참석을 하는 사람도 마스크 꼭 껴야 되고 또 일반인들 광장에서 이거 이제 취임식 그냥 같이 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이번에는 차단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노쇼하고 또 하나가 이제 걱정되는 게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은요 이제 아직 선수하기 전에는 현직 대통령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선수할 대통령 취임식에 나올 이제 차기 대통령하고 둘이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티타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을 같이 나와가지고 차 한 대로 이제 같이 타고 취임식장으로 가서 뭐 가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올해 트럼프는 나 그날 아침에 저 마이애미인지 뭐 니네 엄마인지 하여튼 뭐 거기로 뭐 우리 별장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 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우려되는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핵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핵 무기 이제 발사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는 이게 24시간 하여튼 항상 주변에 있어야 되고 해외나 어디 뭐 외부 일정 갈 때 이 핵 가방을 든 그 선글라스 낀 이제 경호원이 항상 이걸 대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막 핵 발사 코드 부르라고 막 그 백악관 그 침입한 막 테러 분자들이 막 일으키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일각에서는 정말 일각에서는인데요. 트럼프가 이 핵 가방을 양도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네. 호텔에 투숙했다가 냉장고를 집에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그냥 거기 있는 뭐 샴푸 비누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만 그걸 들고 가는 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예? 놓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핵 가방을 반납 안 할 경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웃지 못할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가방을 반납 안 한다고 해도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코드를 무력화시키고 뭐 새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뭐 저런 이제 상황 그렇다 치고 두동강난 미국의 민심.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의 주제는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예, 뭐 축구팀 이름이 아니고 하나된 미국 이거죠. 그래서 바이든 취임식에서 단합 호소할 예정이다. 그래서 FBI에서는 주 방위군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경호 의전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실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 참석자가 전부 마스크 쓰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진짜 경호 의전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해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목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연준 의장 제닛 옐런 비둘기파의 데모라고도 했죠. 일단 생긴 것부터가 약간 비둘기 비슷하게 이제 뽀얗고 이제 순하게 생긴 분인데 옐런 이제 재무장관 지명자가 인위적 약달러를 유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재무장관의 스탠스는 미국 기업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일단 다시 다 되돌리기로 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 신규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옐런 지명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바이든 뭐 취임 앞두고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첫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게 이제 뭐냐? 일단 그 주당으로 미국은 실업 수당 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현재 300달러 주는데 400달러로 인상한다고 하고 이 인상 400달러를 9개월 연장한대요. 그러면 한 주에 400달러니까 한 달이면 1,6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0만 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인당 또 1,400달러. 우리 돈으로 뭐 한
150, 한 6만 원 정도의 코로나 지원금을 또 지급하겠다. 이게 12월 달에 600달러를 줬는데 여기까지 합치면은 총 2,000달러의 코로나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 15달러로 인상한다. 그 다음에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다가 연방정부에서 3,500억 달러를 이제 어떤 경기 부양 자금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 비용 또 500억 달러 지원하고, 또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 200억 달러 지원하고, 여기다가 또 뭐 학교 교육기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어 이제 당분간 또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위한 지원안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 뉴스 가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날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또 우리 증시가 급락한 입장에서 화요일 새벽에 딱 봤을 때 미국이라도 조금 뭐가 반등이 있어줘야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텐데, 또 마침 또 미국도 휴장이란 말이죠. 일단은 좀 내일도 우리가 좀 불확실성의 어떤 파도는 어쩔 수가 없겠다. 예, 그렇게 봅니다. 내일 뉴스 계속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머쓱해진 이낙연, 힘실린 이재명, 문 대통령 회견에 여권 잠룡이 투톱, 이 두 사람이 이제 희비가 교차됐다. 왜냐면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 보완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고, 사면론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익 공유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화는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어서 내일 뉴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그렇고 또 수요일날 미국 바이든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부터 삼성전자 어떻게 보냐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모멘텀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금 구속됐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의 또 비상 경영이라는 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만큼, 그렇다고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 우리 총수 구속시켰다고 어떤 보복성으로 막 투자할 걸 안 하고 고용할 걸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러 막 매출 일으킬 거를 막 미루고 뭐 그러지는 일단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뭐 장기 투자는 상관없다면서요. 그래서 또 이 좀 인지 부조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주식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주식 안 하는데요. 당신 금융 문맹이야 이러고 막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어머니 세대 보잖아요. 진짜 그때는 금융 문맹이었을지 몰라도 열심히 가계부 적고 그 와중에 청약 해가지고, 예? 아파트 당첨받고, 또 아버지 월급쟁이로 평생 사셨는데 그 월급 모아가지고 우리 집 애들 3명 다 공부시키고 집도 마련하고 막 보험도 또 다 대비 보장해놓고, 이렇게 금융을 잘 활용하는, 미국 사람들이 청약 통장이고 뭐 후손 이런 걸 아예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런 그 민족한테 금융 문맹이래. 왜? 주식 안 한다고. 계속 사래 주식은. 현대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전부터 물렸다가 탈출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차화정 바람 불어가지고, 예? 그게 2012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때 20 몇만 원 갔던 게. 그러고 나서 차화정 바람 꺼지고 푹 내려앉았다가 지금 거의 9년 만에 그 전고점 온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9년의 세월은 뭐가 되냐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돈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9년 동안 돈을 묶여놨던, 예?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 누가. 아이고, 내일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시중은행 명퇴자 분석해보니 코로나에도 10억 받고 짐 싸는 은행원 속출. 올해 명퇴 규모 2,000명 넘어. 은행장 연봉 2배 보상 수두룩. 우리은행에서는 74년생도 명퇴 대상이라고 해요. 삼중수소 유출, 과학적 근거 없어 공포만 부추겨. 원자력 학회, 월성 원전 간담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권의 최대 어떤 게이트나 리스크는 이 원전에 대한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 주식 방송을 보고 주식을 하신다고요? 이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경제신문, 무슨 뭐 경제 TV 이런 데서 증권 방송을 하고 거기 전문가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회원 가입비로 돈을 버는데, 여러분 수능 문제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학습지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이거 공정한 거가 되겠습니까? 아니 미공개 정보하고 어떤 기업 내부 사정에 능통한 언론사에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주식 전문가 사업을 해서 회원 가입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긴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막상 그런 그 제작하고 보도하고는 서로 또 싫어하고 싸운다는 거. 보도 쪽에서는 아유 저 장사치들. 그다음에 전문가 방송 제작하는 쪽에서는 아유 저 돈은 우리가 더 벌어가지고 월급 주는데 참 제발, 예? 어떤 합리적 근거와 논리에 따라 사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이유 없이 오르고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도 계속 사기만 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내일 뉴스 이어갑니다. 우주로 뻗는 카이, 한국 항공우주. 이번에는 소형 위성 도전. 이것도 애증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카이. 가끔 만나가지고 뭐 OCI 28만 원에 물렸어요.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재현 CJ 회장 장남 선호 씨 제1재단 부장으로 업무 복귀한다고. 예,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었죠.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그다음에 전기차용 냉각수 통합 모듈 현대 위아에서 국내 첫 개발에 성공했대요. 좋네요. 전기차는 냉각수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전기차 배터리야말로 진짜 열에 취약합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Y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여기 한국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좋습니다. 자, 내일 뉴스 쭉 이어가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세계 장수마을 식단을 식탁으로 저칼로리 채식 발효식 등 블루존 간편식 제품을 선보였다. 그다음에 된장도 집에서 만든다. 요거 하고 싶네. CU에서 된장 만들기 키트를 판매한대요. 그 낫또나 된장 같은 거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은 만들고 싶다는 사람 많을 것 같고, 또 뭐 요거트도 집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JYP 올해 영업이익 첫 500억 기대한대요. 걸그룹 니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죠. 음반 판매 호조. 내년 매출 2천억 돌파 예상. 주가가 석 달 새 약 7% 상승했다고 JYP 얘기 실렸습니다. 전자랜드 프로농구단 공개 매각 나선다. 유튜브에 보면 가장 많은 어그로 영상 중에 하나가 뭐 용파리의 눈물 이런 건데요. 예. 손님 맞을래요? 이 전설의 그 짤을 만든. 예. 그다음에 코웨이 해외 시장에서 신바람, 글로벌 법인 매출 1조 넘을 듯.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왕창 늘었대요.
미국 법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웨이 진짜 좋은 기업인데 종이 장사들한테 휘말려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거 수요 예측 바로 내일 들어가죠. 이틀 동안 올해 첫 조단위 공모주 대여 기대한다. 그다음에 투자의 귀재 정의선 회장 주식 수익률 3배 쑥. 작년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 초입 단계에 막 증시가 폭락하던 그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 10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3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 뉴스 마저 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동네 압구정 평균 거래가 30억 육박.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가 1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압구정 그 현대 아파트 처음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그때 제가 아는 분은 본인들 이제 부부가 살 집 명의 하나, 그 다음에 아들 명의 하나, 딸 명의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압구정 현대 아파트 세 채를 그때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100억대. 그쵸? 좋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말하기를 공급을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역대 정부보다는 공급이 적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내일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백신에 대한 지금 불신이 크잖아요. 백신 부작용 때는 정부에서 보상하겠다. 또 불신이 크면 대통령이 내가 먼저 접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땀 흘려 운동하고 카페에서 앉아서 먹고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첫날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뉴스 뭐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나간 것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이제 숙면하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와 같은 위상에서 내일 뉴스를 미리 봤다. 있던 어떤 우월감에 기분 좋게 잠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